시장을 되게 명확하게 잘 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이런 플레이어가 없었다. 비어있는 플레이어를 우리가 직접 찾아서 빠르게 치고 나가면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다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벤처투자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도 7월부터 LB인베스트먼트에 재직을 하게 되었는데, LB에서부터 투자를 한 건이 6개 정도 업체에 138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 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으로 이제 2019년도 말에 이직을 해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이후로 약 15개 업체에 290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고요. 이제 분야로 나눠보면 바이오 헬스케어 쪽 분야의 한 60% 정도 업체, 나머지 40% 업체 정도는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체 정도에 투자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일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성과가 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오랜 시간을 경험을 하다 보면 그 회사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를 해결하려면 결국 그 가장 핵심에는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성원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대표자가 괴팍하다거나 굉장히 강압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그걸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그걸 또 느끼게 되고 또 힘들어지게 돼서 퇴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도 대표이사의 어떤 인성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이제 그 반대의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대인 경우분들이 굉장히 계십니다. 아무래도 해당 분야에선 그 업체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반대편에 있는 저희 VC들 입장에서는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이제 여러 군데를 만나보게 되고, 그 다른 업체 대표님들이 주장하는 바를 다 여러 방면에서 듣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누군가의 말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A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B라는 분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종합적으로 이제 가감을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무조건 내 말이 맞다, 그들은 다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소통을 할 때 이제 대표님과 주사에서 소통을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비즈니스 전략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펀드레이징은 지금 생각에는 돈이 덜 필요하실 거라고 주장을 하시면 나중에 많이 필요하니까 펀딩 규모를 크게 가져가는 게 많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렸을 때 100% 반영은 해주시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 회사를 바라보는 VC의 관점이 이러하구나, 그럼 조금은 이제 협상 내지는 내고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대표님께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은데, 본인의 주장을 0.1도 양보하지 않는 되게 강직한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비즈니스에 우직하게 진행을 하시는 관점에서는 좋을 수는 있는데, 투자를 하는 VC 입장에서는 좀 우려스러울 수 있는 거죠. 투자를 하고 나서 앞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같이 사업 관리도 해야 되고, 후속 투자도 같이 유치를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원활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느끼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소통이 어려운 대표님은 좀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보통 VC들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밸류업은 회사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공급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 말고도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잖아요. 뭐 인사도 하셔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전략도 해야 되고, 회사의 어떤 전반적인 대소사를 전부 다 챙겨야 되는 게 대표이사의 역할인데, 그럼 이제 그 회사에 투자를 한 VC로서 가장 신경 쓰는 건, 회사가 그래도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VC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업체 수로만 보면은 한 22개에서 3개 정도 업체에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던 것 같은데, 저 이제 락토메이슨이라는 회사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었고 애착이 가장 많이 가는 회사인데, 락토메이슨은 그 프로바이오틱스 원마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2015년도에서 애널리스트 할 때부터 알던 회사였고, 그 당시에는 회사가 사실은 좀 어려웠었어요. 이제 매출이 뭐 10억, 20억대 적자가 좀 나는 회사였고, 투자 금액은 10억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대표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했고, 오래 봤기 때문에 그동안 이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이 이제 계속 해주셨던 얘기를 계속 지키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걸 봤고, 본인이 먼저 회사가 적자가 날 때는 투자를 안 받겠다, 왜냐면 이거는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쭉 다 해결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과 이익이 나니까 일부 투자를 받아서 상장을 가는 시점까지 필요한 뭐 공장 같은 거를 더 짓고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된 케이스라 되게 의미 있는 투자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처음엔 적자 구조였지만 완전히 흑자 구조로 이제 고착화된 걸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보니까, 대표님과의 어떤 관계도 정말
돈독해지면서 투자도 이번에 진행이 됐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년, 뭐 늦어도 한 3년 안에는 코스닥에 상장도 가능한 정도의 실적 수준을 확보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회사입니다. 17년도, 18년도에 IR을 하면서 뵀던 회사들 중에 정말 눈부시게 성장한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반려동물 스타트업인 피펫이라든가 성형정보 앱 중에서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강남언니, AI로 이렇게 수학 문제 찍으면 답안지가 나오는 환다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이제 처음에 시리즈 A 때 봤을 때는 회사 기업 가치들이 다 150억, 200억대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들이 투자를 받고 나서 정말 눈부시게 성장을 해서 시리즈 B, C 갔을 때는 다 기업 가치가 다 이미 1000억을 넘는 회사들이 되었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대표이사들이 정말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똑똑하다라는 건 사실은 뭐 이렇게 IQ가 높다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을 되게 명확하게 잘 보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서 이런 플레이어가 없었다. 우리가 이제 비어있는 플레이어를 우리가 직접 찾아서 빠르게 치고 나가면은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겠다라고 파악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 대표들이 제가 똑똑하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 이런 똑똑함을 가지고 어떤 성실함 같은 것들이 붙어있는 대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사업 고민을 늘 먼저 하고 있고, 항상 일을 하고, 늘 자기 사업에 대한 고민,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리크루트해서 멤버로 합류를 시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결국은 이제 똑똑한 대표가 성실하게 자기 사업에 올인을 해서 좋은 분야에 지속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2, 3년 안에도 성장을 하는 걸 봤었고, 그런 사례들은 뭐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